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월급 500만원 이상 가능합니다. 주식, 부동산, 미술품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제가 겪어봤던 일 중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 일이 있어요. 직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주제로 해보겠습니다. 이 별다른 스펙 없이 월 500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택배나 생수배송을 한번 고민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조회수 높은 워크맨 같은 것에도 나오긴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나오지, 사실 그 일의 뒤에 있는 그 이제 소득이나 관련 이야기는 잘 없을 텐데요. 그것들을 제가 한번 겪어본 저로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말 월 순수익이 500이 넘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직접 1년을 해본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돈이 되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요. 돈이 되는지를 알아야 할지 안 할지 생각을 해볼 거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500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여기서 뺄 거 다 빼고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뺄 거 다 빼고 이런 거는 고정 지출비가 있겠죠. 그런 거 빼고도 주유비, 번호판 임대비, 보험비 이런 거 다 빼고 가능은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월 500을 말할 때는 순수라는 말을 제가 계속 했는데요. 이 배송기사 일은 정규직, 그러니까 4대 보험을 받는 급여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순수익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일을 하다 보면 고정비라고 말하는 유류비, 자동차 할부, 보험비, 번호판 사용비, 부가세, 차근차근 한번 순서대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50개, 300개 정도를 하면은 하루에 70km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70km 정도는 어떤 거가 기준이냐면 자동차 계기판에 나와 있는 그 주행거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몰았던 차는 2018년도 봉고 기아의 봉고 3였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름값은 4월 11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유값이 1,900원이었는데요. 이 1,900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1,900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일을 했을 때 당시 근처의 가격이었고요. 지금은 2,100원이니까 조금 더 높게 잡으시면 되겠죠. 일단 4월 11일 리터당 1,900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만원당 한 280km 정도를 갈 수 있습니다. 즉 4일에 한번 채워줘야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여름에는 에어컨 때문에 기름 소모량이 30%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대략 3일에 한 번씩 주유를 한다고 생각하면 편한데요. 아마 가격이 조금 높았으니까 지금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5만원이 한 번 넣을 때 5만원이 아니라 6만원 넣는다면 아마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주 6일 근무가 기본이거든요. 주 6일 근무에 월 35만원 정도 기름비에 썼다고 치면 이제 여름이잖아요. 7, 8, 9월 하면 여름에는 한 46만원 정도 증가가 됩니다. 이거는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1,900원 기준이었으니까 여기서 한 5만원씩 더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월 40만원, 그리고 여름에는 한 51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주유비에 대한 기본적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지출비입니다. 다음은 보험비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란색 번호판 아바사자 이거를 가입하려고 하면 화물공제만 가능한데요. 타 보험사는 가입이 안 됩니다. 사실 이 화물공제에 관해서는 번호판 임대를 먼저 말을 해야 되는데요. 번호판 임대는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냥 임대를 하시는 분 기준으로는 이 보험이 사실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사고를 나면은 그 보험회사가 각 피해자에게 지급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험비가 할증이 되잖아요. 근데 번호판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나중에 그만둘 때 내가 임대하는 동안 기간에 이 사고비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해 준 돈을 다 보험사에다가 납입을 해야지 이 번호판을 반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고를 안 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보험, 말이 보험이지 당장 큰 목돈이 나갈 수 있는 거를 없애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을 따로 가입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조심을 하시겠지만 아이들이나 뭐 이제 앞으로 일하게 될 분들이나 각 기사님들마다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일하는 시간들은 아이들, 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이 있는 그 시간대에 일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위험에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저도 가입을 했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차 할부 비용인데요. 이건 보통 다들 아실 거라는 그 비용입니다. 먼저 차 구매와 임대가 있는데요. 차 구매는 이따가 말씀드리고 임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임대는 보통 차량 비용에다가 차량 할부 비용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조금 더해서 내야 되는 개인 대여자, 그러니까 은퇴하시는 분들이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은퇴하시는 분들 명의로 차를 구입을 하고 그 차에 대한 할부 값과 일정 부분의 월세처럼 내는 거를 내드림으로써 차를 쓸 수 있는 계획인데요. 요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상가 빌려서 월세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닌데 그분들에게 돈을 굳이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임대 방법 말고 다른 거는 내가 일하게 될 회사에서 이제 보통 끼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물류센터와 1대1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입회사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와 물류센터가 계약을 해서 여기서 이제 저희 같은 개인 사업자들을 구해와서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이 가운데 있는 회사에다가 트럭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이 남아있는다는 말이죠. 근데 이 회사를 통해서 차량을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거는 보통 할부 비용만 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차를 사야 된다는 부담도 없고요. 그리고 그만둘 때도 조금 차의 처리에 대한 처리 비용? 시간? 이런 게 없겠죠.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차를 임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 돈이 아예 없거나 신용이 조금 안 되거나 뭐 등등의 이유로 차를 내가 구매를 할 수가 없다면 이 지입회사에게 차를 빌리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 내가 원하는 차량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동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오토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오토가 없는 경우가 있으면 그 차량이 나올 때까지 내가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만두기 전에는 이 영상이나 이런 걸 보시고 알아보시고 다 준비가 되면은 이직이나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차 구매에 관한 내용인데요. 구매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차로 직접 통으로 사시거나 뭐 할부로 사시는 건데, 보통 새 차는 사시지 않을 거예요. 트럭 지금 하려고 하면 1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기다리기 때문에 새 차를 사실 일은 없을 거고, 보통 이제 중고차를 사시게 될 건데, 중고차를 사는 방법도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택배기사 일을 하려고 보통 알바몬 아니면 잡코리아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럼 그 회사를 통해서 이제 면접 아닌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을 통해서 보고 그 회사가 알아봐 준다고 하는 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었고, 내가 직접 중고차 매매상 가서 차를 사는 방법이 있을 건데요. 첫 번째 방법, 그러니까 내가 면접을 보러 간 회사에서 알아본다고 한 차를 사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산 차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00km 정도 뛴 차였고 2018년식의 동고3였거든요. 근데 옵션은 풀옵션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제가 3천만 원을 주고 그때 풀할부로 선수금 없이 땡겨서 구매를 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SK엔카 같은 데 가면 2,200만 원, 2,500만 원 정도에 주고 살 수 있었어요. 즉 500만 원은 그 회사에 면접 보러 간 회사, 그러니까 걔네들은 면접 보고 차를 구매하는 거기서 이제 자기들의 수수료를 넣어서 챙기는 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럴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도 일단 말은 해줍니다.
따로 알아보시는 데가 있거나 중고차 사시려면 사셔도 된다. 그러면 그냥 그거 사시면 돼요. 굳이 이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거에 해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500만 원이 추가된 거면 내가 이 사람들이 조금 일했다고 칠게요. 일한 거에 대해서 내가 500만 원, 그러니까 차 할부 비용을 한 반년에서 1년 가까이를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준 거를 기 때문에 조금 아까울 수가 있죠. 전 나중에 깨달았지만 뭐 그 당시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SK 엔카나 KB 차차차나 K카를 통해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어떤 차를 사야 되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보통 사람들은 5만 킬로 이하를 말을 해요. 근데 5만 킬로는 일반적인 승용차랑 트럭이랑 좀 다른 게 1, 2년만 타도 8만 킬로 뛰는 트럭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키로수로 보기보다는 저는 8만 킬로 이하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한 6에서 7만 킬로 뛴 차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굳이 저처럼 8천 킬로 이하, 1만 킬로도 안 되는 걸 비싸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트럭 자체가, 상용차가 만들 때 좀 험하게 굴리고 이런 거를 다 알고 제조사가 만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튼튼하게 잘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사고차나 정말 운이 나빠서 뽑기 운이 없어가지고 고장난 차를 사는 게 아닌 이상은 8만 킬로 정도, 6에서 8만 킬로 차는 좀 가격이 많이 싸기도 하고요. 그런 걸 사면은 아직 10만 킬로가 안 됐기 때문에 소모품 일정 비용만 조금 갈아주면 그 엔진 클리너인가 하는 게 있어요. 그 엔진 필터? 그거 있는데 그거랑 점화 플러그 정도만 갈아주면 될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 고장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저렴하게 가는 게 여러모로 여러분들에게 더 수익을 더 크게 안겨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싸게 산 만큼 정비 비용을 생각해도 이 트럭은 고급차나 외제차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싸게 먹힐 수도 있어요. 정말 엔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5만 킬로, 3만 킬로, 1만 킬로 이하 아니고 6에서 8만 킬로 정도 이하 차를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똑같은 차를 3천만 원짜리 사도 봉고 사실 때랑 승용차 사실 때랑 여러분에 대한 그 차에 대한 애착도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트럭에 대해서 조금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일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차에 대해서 돌볼 시간이 사실 별로 없어요. 저도 1년 동안에 차를 꼬질꼬질한 트럭들을 보면 왜 저렇게 세차를 안 할까 했거든요. 근데 안 해요. 안 하게 돼요.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고 힘들기 때문에 굳이 내가 저 세차를 또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차를 바깥에밖에 방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하이탑이어가지고 2.6m가 넘어가면은 지하주차장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밖에 방치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세차를 조금만 해도 커피가 다 됐네요. 죄송합니다. 이걸 방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가 세차를 해도 2주일 안에 다시 꼬질꼬질해지고, 장마철에는 말할 것도 없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미세먼지 있는 날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좀 덜 신경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굳이 새 차랑 옛날 모델이어가지고 좀 앞에 모양이 이렇게 이쁜 거를 신경 쓰진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비싸게 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번호판인데요. 번호판 시세가 제가 4월달에 알아봤을 때는 2,7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가 2,100만원, 2,5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4,700만원까지 뛰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쪽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어려져서 이쪽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번호판을 사면은 아파트,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처럼 시세 차익을 남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번호판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첫 번째,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대기업이나 이런 걸 다니는 좋은 기업에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뭐 나이가 있거나 스펙이 안 되거나 등등의 이유로요. 저도 그런 편이었고요.
근데 이 번호판 하는 사람들이 큰 돈을 쓰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그랬고 30명 중에 한 분 빼고 다 그냥 번호판을 임대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실 관심 있는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이 번호판 여러 개 사가지고 시세 차익을 남기겠다 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택배기사 일을 하는 분들은 임대를 하시기 때문에 임대 얘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번호판 사시는 거 외에는 보통 임대를 하시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월 20만원의 번호판 임대료를 냈었는데요. 이 번호판 임대료에는 세금 계산, 세금 신고 같은 것도 해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격에 대해서 뭐 아깝거나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이거는 택배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월 5월달이나 5월달에 이제 부가세 신고나 이런 걸 하거든요. 종합소득세 신고가. 그때 번호판을 사신 분이라면 본인이 다 해야 됩니다. 세무사에 가서 맡기거나 그래야 되는데 번호판 임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거기 번호판 임대해주는 회사에서 세금 신고도 해주시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를 이용한다면 여러분들이 그쪽에서 이제 원하는 말을 하는 필요 서류만 갖다 주고 하면은 신고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따로 신경 쓸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임대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택배 기사를 하면 좋을까요? 라는 이제 문의 드실 건데요. 일반적으로 택배 기사는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 주관적인 기준으로 나눈 거고요. 이 두 가지는 일반적인 택배 기사와 쿠팡으로 나눠집니다. 하지만 저는 쿠팡으로 계속 얘기를 할 거고요. 왜냐면 겪어본 게 쿠팡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뭐 일을 하다 보면 일반 택배회사 기사님들이랑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근데 그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쿠팡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택배회사의 장점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쉬는 날이 정해져 있다. 일요일, 명절에는 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보통 기사님들 일을 안 하시잖아요. 택배가 안 오기 때문에. 요게 중요하신 분들 일반 택배회사 택배 기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쿠팡 얘기를 하시는 거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팡 택배는 일반적으로 쿠팡맨처럼 쿠팡 물건을 배송하는 퀵플렉스랑 제가 했던 생수 전문으로 하는 워터플렉스가 있는데요. 퀵플렉스는 일반 쿠팡맨들이랑 똑같은 일을 합니다. 대신 이제 사업자예요. 쿠팡맨 직원이 아니라 쿠팡의 정직원이 아니라 그냥 개인 사업자 일을 하게 됩니다. 워터플렉스는 이 쿠팡 퀵플렉스 부분에서 생수 부분만 따로 나온 건데요. 제가 작년에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작년 2월 달쯤에 따로 나온 걸로 같아요. 생수 시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것 때문에 쿠팡맨들이 좀 힘들어해서 생수 부분만 따로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수만 배송합니다. 장단점이 다 있긴 한데요. 남자분이시라면 건장한 남자분이시라면 워터플렉스를 오히려 더 추천드립니다. 제가 둘 다 해봤거든요. 퀵플렉스랑 워터플렉스를 해봤는데 남자분 혼자 하는 거는 물인 생수가 낫고요. 여성분이거나 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퀵플렉스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한 걸 요약을 해보자면 택배 기사를 하시려고 하면 요거는 고려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월 500 이상은 벌 수 있다. 그러니까 벌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 그리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고정비로 나가는 항목이 있다. 세 번째, 하려고 하는 사람의 특성과 동업자가 있다면 어떤 택배 일을 해야 될지 좀 나눠질 수 있다.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어떤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택배기사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도움이 되셨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감이 잡으셨겠죠? 어떤 이유가 되었건 좋은 고연봉에 좋은 네임밸류를 가진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직장인들은 현실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아니면 택배기사나 생수배송 등의 영상을 보신 분들이면 그런 한정된 분들이 아닐 거라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여러 이유가 통해서 나이나 스펙이나 등등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면은 저는 이 일을 20, 30대가 평생을 할 수는 없거든요. 평생을 하기엔 너무 비전이 없고
20, 30대가 어떠한 이유, 그러니까 투자의 목적, 투자금을 모은다, 아니면 나는 가게를 차리겠다, 나는 창업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유학을 가겠다라는 목적에서 20, 30대가 단기간에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직장 중에 이만한 직장은 없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고민들도 하셨을 텐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퀴플렉스랑 워터플렉스 둘 다 해봐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 영상이 벌써 20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다음 편은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택배기사 일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